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 건축은 최고 수준으로 부실공사를 그렇게 염려할 것도 없고 또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건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채널에서는 주로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의 설계와 건축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과 함께 건축과 관련해서 특히 재테크, 부동산 정보 등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채널에는 이 두 주제에 관련된 영상이 많이 있으니 지난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기를 바라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을 지으시려는 여러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이분들이 가장 많이 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하자 등의 부실공사와 또 집 짓다 10년을 감수한다는 등의 말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건축에 대한 부담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철근값 상승과 관련한 영상 등에서 철근을 빼먹는다느니 집 짓다 10년을 감수한다, 심지어는 사기를 당한다 등 입에 담기도 어려운 헛소문과 지나치게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것은 과거 건축을 공부하거나 전공을 하지도 않은 소위 직장사들이 공사를 하던 시절의 이야기이고 이제는 대학 등에서 전문으로 건축을 전공한 장인정신을 가진 합리적인 업체를 잘 선정만 한다면 이러한 일은 전혀 있을 수 없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거로 관련한 제도 변화와 감리가 분리되고 특검 등의 제도가 강화되어 이제는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사례는 전혀 불가능하다는 말씀도 드렸으며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설계와 건축 수준은 가히 세계적이라는 말씀까지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은 실제 우리나라의 설계와 시공, 건축 자재, 그리고 허가나 감리 등 관리 체제의 수준 등 전반적인 것들을 고려해 볼 때 이제는 그런 부실공사를 그렇게 염려할 필요도 없고 건축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내용을 다음과 같은 5가지 이유로 설명을 해 보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특히 상가주택, 단독주택 등 건축을 앞두시거나 투자하시려는 분, 또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신 분들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이 최고라고 하는 데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아마도 어떤 분들은 지난 저의 영상과 오늘 위에서 잠깐 언급한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 즉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뿐만 아니라 대형 건설회사들이 건축한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건물에서도 하자나 안전사고 등이 발생한다는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는 상황에서 무슨 우리나라의 건축 수준이 가히 세계적이라고 하느냐라고 혼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일부 건설 현장과 건물 등에서 여전히 안전사고가 일어나고 하자가 발생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가히 세계적으로 이제는 부실공사 등을 염려할 필요가 없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은 변명 같지만 이러한 것이 건축의 특성이고 우리나라만의 현상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이란 TV나 핸드폰처럼 정밀산업이 아니고 깨끗하고 잘 정비된 실내 작업장에서 생산하는 공장 제품도 아닌 비바람과 추위 등 외부 환경과 기후에 노출된 공사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데다가 하나의 건물에 미장, 방수, 전기, 설비 등 무려 20-30여 개의 공정의 전문 하드웨어 업체와 여기에 속한 수십 수백 명의 소위 노가다라는 작업자들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다 보니 때때로 안전사고와 하자가 발생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물론 그래도 이제는 이러한 일들이 없어야 하지만 사실 자동차나 핸드폰 같은 제품도 때때로 고장이 나고 문제가 생겨 곳곳에 AS 센터를 만들어 수리를 해주고 있고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도 아파트 붕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특성과 현실에서 불과 20-30여 년 전과 또 외국의 건축과 비교했을 때 현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건축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불과 20-3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은 거의 대부분 건축을 전혀 공부하지도 않은 미장이나 방수공사 등을 하던 소위 직장사라는 분들이 이러한 건축을 주도했었고 설계도 이러한 분들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었으며
방수자재나 타일 등 건축자재 수준도 취약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축 허가나 감리 제도 등 건축 관련 행정도 지금과는 비할 바가 아니었는데, 이러한 사실은 제가 직접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경에서 설계와 건축을 해왔고, 또 실제 제가 한때 해외 건축 현장에서 유럽, 미국 등의 건축 관련 업체와 같이 일했던 경험도 있으며, 또 그동안 세계적인 건축물로 유명한 이태리나 스페인, 프랑스 등의 현대 건축 등을 탐방해본 경험 등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우리나라 현재의 건축 분야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사실 이렇게 변화되고 발전된 것은 비단 건축뿐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모든 분야에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는데, 그것은 비단 K-팝이니 드라마, 영상뿐만 아니라 TV 등 전자제품, 스포츠, 문화, 음식 등 그야말로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미 세계적 수준에 이르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는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건축, 이 가운데서도 설계나 건축 관련 자재, 시공, 개발 등 거의 모든 건축 분야에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설계 분야는 아파트 등 대형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상가주택 등 소규모 건물에 이르기까지 이제는 거의 CAD 등 완전히 전산화되었고, 특히 우리나라의 세움터라는 건축 행정 전산화 시스템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아직도 미국 등 선진 어느 나라에서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인터넷으로 이러한 행정 업무를 하는 나라가 없을 정도인 것입니다. 즉, 건축 허가, 사용 승인 등 건축의 모든 행정 절차를 모두 컴퓨터 파일로 제출하고 검토함으로써 과거 청사진 등 종이로 된 도면 한 장 사용하지도 않고 모두 온라인으로 처리함으로써 거리와 시간을 초월할 뿐만 아니라 도면이나 서류 등을 따로 보관할 창고도 불필요하고,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직접 공무원과 접촉하지 않아서 각종 부조리 등 불미스러운 일이 사라져 건물을 짓고자 하는 건축주 등 민원인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을 정도이고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공에 있어서도 따로 제가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외 진출과 특히 해외 공사 수주 실적 또 기술 수준은 세계가 인정해줄 정도이며,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과거 직장사들이 주도하던 상가주택과 같은 소규모 건축에도 이제는 건축을 전공하고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업체 활동으로 그야말로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집 짓는데 10년을 감수한다, 심지어 사기를 친다는 등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소문이 거의 사라진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현재 건축 관련 분야 수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와 같은 것은 설계와 시공 분야 외에도 건축 관련 교육과 인재의 배출, 방수 및 타일, 단열재, 창호 등 국산 건축자재의 우수성, 이 밖에도 건축 감리와 특검 제도 등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발전하였고, 또 이러한 시스템화된 우리나라의 건축 제도도 외국 그 어느 나라보다 훨씬 탁월한 것입니다. 즉, 건축 관련 교육이나 인재 양성 면에서 보더라도 전국의 거의 모든 대학에 건축 관련 학과가 개설되어 설계나 시공, 특히 과거에는 없던 실내 건축, 즉 인테리어 전공자까지 배출시켜 설계 및 현장에서 유능한 인재들이 활동함으로써 그동안 건축을 전공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주도하던 현장의 분위기를 일신시켜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에는 방수제나 각종 건축자재 등의 품질이 열악해서 수입 타일이나 조명기구 등 외국산 건축자재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으나, 지금은 국내에서 생산된 각종 건축자재나 장비들이 오히려 수입자재 등보다 월등해서 굳이 값비싼 수입자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으며, 특히 방수제나 창호, 단열재 등 제품에 대한 성능이 향상되고 건설 현장 작업자들의 기술 숙련도가 높아져 공사가 수월해지고 하자 등을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을 정도인 것입니다. 다음 네 번째로는 건축 허가나 감리 등 관리 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와 같은 설계 및 시공, 그리고 건축 관련 인력의 능력과 자세, 그리고 건축 자재 등의 품질 향상과 함께 건축 허가를 비롯한 종합건설업자의 시공, 공사 감리의 분리, 그리고 구조감리, 굴착감리, 설계감리 등과 특검제도 등은
우리나라 건축 수준, 특히 상가주택이나 단독주택 등 그동안 부실공사의 온상으로 여겨졌던 소규모 건축 분야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와서 불과 20, 30여 년과는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이며, 이는 바로 그 당시 횡행해온 철근을 빼먹는다거나 사기를 친다는 등의 부정적인 소문과 인식 등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상황은 비단 건축 분야만이 아니라 그 사이 우리 사회 전체와 산업 전반에 걸쳐서 변화되고 발전된 모습을 봐도 우리 자신들이 놀라울 정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단 건축에서만 남을 속여먹고 사기까지 치는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 전반에 불미스러운 일도 많았고 국산 제품의 질도 낙후되어서 밀수가 횡행했으며 외국산 제품만 선호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TV 등 전자제품은 우리나라 제품이 훨씬 뛰어나고 K-팝이나 문화 등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 변화된 것처럼 건축도 따라서 발전하고 변화되어 이제는 철근을 빼먹는다는 등의 부실공사도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며, 따라서 이제는 내 집이나 상가주택을 짓는 건축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장인정신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 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는데, 이와 같이 부실공사를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로 또 단독주택이나 상가주택 등에 대한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업체들의 활동과 건축 자재나 장비 등의 발달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계속 설명한 바와 같이 과거에는 이런 소규모 건물은 주로 건축을 공부하지도 않고 그저 미장이나 방수 등을 하다가 소위 집장사로 나선 사람들이 건축을 주도하다 보니 부실공사 등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고, 또 당시에는 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방수나 단열재, 알루미늄 샤시 창호 등 열악한 건축 자재 등으로 비가 새고 결로와 단열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업체는 거의 다 사라지고 제대로 대학 등에서 건축을 공부하고 장인정신과 건축에 대한 자부심을 가진 전문가들이 오로지 이 분야만을 전문으로 활동하다 보니 비록 규모는 작을지라도 이런 회사의 직원 그리고 관련 전문 하도급 업체는 이 분야만의 전문성으로 생산성도 높아 공사비 면에서도 경쟁력도 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 등의 발달과 함께 하자 등을 방지하는 데 대단히 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는 특히 소규모 건물의 특성과 현실상 이러한 건물은 규모가 작다 보니 현대나 삼성 등 소위 잘 알려진 대기업에서 참여하기도 어렵고, 또 건설업법에서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어진 현실과 설사 그런 대기업에서 참여를 한다 하더라도 이런 분야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대기업의 방대한 조직으로 말미암아 공사비만 오르고 효율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할 때 이런 건물에 최적화되고 전문화된 장인정신을 가진 전문업체를 잘 선정만 한다면 위에서 설명한 여러가지 이유 등으로 오히려 훨씬 효율적이고 가성비 높은 건물을 건축할 수도 있고 부실공사 등을 방지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대나 삼성등과 같은 대기업체는 참여가 불가능하고, 또 어정쩡한 규모의 회사들은 일반 빌딩, 공장 등 온갖 건물을 전국 각지 이곳저곳에 닥치는 대로 수주를 하다 보니 생산성도 떨어지며 현장이나 하자 관리 등도 부실한 데다 때로는 부도 등으로 인해서 공사가 중단되거나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지만, 그래요? 단독주택이나 알겠습니다. 상가주택 등만을 전문으로 하는 장인정신을 가진 업체는 이 분야만을 위한 내실을 기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부실공사나 건축하는 것 그렇게 염려할 것이 없다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로 우리나라 건축 수준이 최고라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현재의 설계나 시공 등 건축 분야 수준에 대해서, 세 번째로는 우리나라 현재의 건축 관련 교육이나 인재 배출, 또 자재나 제도제 등의 수준에 대해서, 또 네 번째로는 건축 허가나 감리 제도 등 관리 제도에 대해서, 또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장인정신과 전문성을 가진 업체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물론 건축이란 워낙 주관적이기도 하고, 또 위에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미장, 방수 등 워낙 많은 공종과 수많은 작업자들이 참여하는 공사다 보니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자나 안전사고가 종종 발생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하자 등도 얼마나 줄이느냐와 또 AS가 철저한 자동차나 핸드폰과 같이 이러한 하자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한 것인데, 이제는 이런 모든 점에서 과거와는 비할 수 없을 만큼 발전했고 품질면에 있어서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이와 함께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는 건축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졌다는 것으로,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고자 하시는 건축주들이 건축에 대한 지나친 부정적인 인식이나 소문 등과 함께 건축은 절차도 복잡하고 어렵다고 염려하는 것 같은데, 이제는 결코 그렇게 염려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위에서 강조한 합리적인 공사비와 함께 전문성과 장인정신을 가진 건축사 등 전문가와 업체를 잘 선정만 한다면 이러한 전문가와 업체에서 모든 것을 다 해주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부실공사나 하자 등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을 드린 대로이고, 설계와 시공 등 대부분의 과정은 전문가들이 다 알아서 해주기도 하며, 건축허가와 감리, 특검 등 관리 시스템도 철저해져서 집을 짓는 건축주가 직접 나서거나 특별히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직장이나 자기 사업을 하면서도 투잡으로 상가주택 등을 건축하거나 본격적으로 디벨로퍼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설계와 자재 선정, 심지어 공사에 관한 대부분의 과정을 남자들보다 주부들이나 아내들이 주도할 정도인데, 결론적으로 지나친 건축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나 건축에 대한 부담감은 그렇게 염려하지 않아도 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생각과 염려가 내 집이나 상가주택 등을 짓는데 저해의 요소가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런 데 대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점 등에 대해서도 더 자세한 말씀과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